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뉴욕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이 4월 CPI가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인플레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지금 4월 CPI를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8.1% 상승을 웃돈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전월 기록한 8.5% 상승보다는 소폭 낮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찍고 약간 하락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4월 근원 CPI는 이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하면서 이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후퇴하며 투자 심리를 급격히 악화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아니면 지금 75bp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슬그머니 다시금 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시장에 악영향을 계속 줄지는 향후의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보자면 4월 CPI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딱 이렇게 뉴스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프리스 4월 CPI 몇 차례 75bp 인상에 유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50bp라고 딱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물가 상승이 워낙 세다 보니까 75bp도 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시장의 의견이니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계속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달러화 강세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좋을 게 솔직하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원 달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이 환차선으로 인한 외국인 매도세가 이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보여질 테니까요. 자, 그러면 한동안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더욱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볼 수가 있겠죠. 하다 보니까 요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 입장에선 좋은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인플레이션 유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다시 한번 줄 것이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우크라이나 가스관 가동 중단에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유럽의 입장에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물가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대체재를 찾기 위해서 원전이나 이런 쪽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으니 다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왜 높고 계속해서 사용량이 증가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친환경 사업에 대한 발언들을 해왔잖아요. 뭐 원전도 줄이고 화력발전소도 줄이고 했는데 그에 대한 이 대체제가 있어야지 전력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용이 됐던 게 천연가스였습니다. 하니까 석탄이나 이런 걸 줄이고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주도한 건 독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의 도시 봉쇄에 지금 반도체 시장에 수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웨이퍼 가격 하락 전망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이 지금 공장을 안 돌리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 재고도 좀 있을 거고 해서 단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거지. 계속해서 우하향에서 꺾인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반도체 사용량들을 보면서 가격이 안정되는지 안 되는지 요걸 중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물가 잡는 게 우선이다라는 바이든. 중국 관세 인하를 만지작거린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중국의 이 공장들도 올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만약에 바이든이 중국 관세 인하까지 해서 미국의 수출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중국들 공장 풀로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그 공장 안에 들어가는 소비재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배운임 역시도 어제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미국 쪽에서 중국 관세를 실제로 인하할지 요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죠. 지금 색조 화장품들이 매출이 쭉쭉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 뭐 본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외에도 OEM이나 ODM 쪽까지 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리 올라도 편의점 간다. 필수 소비재 이쪽이 주목이 된다. 요거 또한 여러분들도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이외에도 현재 뭐 시멘트나 창호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쪽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탄소 배출권 선물 시장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일단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중국 공장이 거의 스탑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빠졌을 겁니다. 한데 중국 쪽이 열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다시금 우상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 중국 쪽에서 이 약간 잠궜다가 열었을 때 탄소 배출권이 반등을 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요거 탄소 배출권 관련주랑 같이 한번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싹 드려봤는데 여러분들께 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올려드린다라는 거, 그렇게 여기에 따봉 하나씩 눌러주시고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반등한 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여기 위치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리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어떤 거 살펴봐야 될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한국 BNC에 대해서 JP 모건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8만 주가 조금 안 되는 수치이긴 하지만 이 JP 모건이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시장은 굉장히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악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재 버텨서 치료제가 나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심리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치료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원료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다 준비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완성품으로 이제 납품도 하겠지만 이 다른 나라에 판권이 있는 제약 회사들의 원료를 공급해서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예상이 되는 게 연간 1천억 이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으면서 연말까지 꾸준하게 억명 이상의 단위의 사람들이 감염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핵심은 무엇이다? 자, 한국 BNC가 판권을 맺고 있는 골든 바이오텍의 안트로키노놀 데이터 발표가 빠르게 나와야 된다. 일단 4월 달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불안감과 그리고 지치는 그러한 심리가 엮여갖고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힘들지만 어차피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다면 일단 데이터 발표될 때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자면요. 아, 이제 드디어 외국인도 좀 팔긴 하네요. 계속 사주나 했더니 일단 여기서 가격이 안정되나 싶더니 매도세를 매수한 양 대비로 놓고 본다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다시금 플러스로 연결이 된다면 단기 반등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자면 지금 위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요 양봉 안에서만 움직이면 된다. 이 저점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빠르게 반등해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여기선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481선이 첫 저항이고 여기를 뚫어주게 된다면 61선을 돌파해서 241선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국 BNC에 대해서 일단 포인트만 놓고 본다면 요 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21선을 돌파했을 때 480, 그 다음 61선을 돌파했을 때 240, 이렇게 두 가지의 상승 탄력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많이 힘드신 거 알겠지만 버틴 만큼 일단 데이터까지는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한국 BNC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